네, 안녕하세요. 네, 잘 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국토계획법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건축법 내용을 살짝 갔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키포인트와 익힘자 문제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바로 첫 번째가 개발행위 허가였어요. 그러면은, 자, 개발행위 허가. 자, 개발행위 허가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는 이 개발행위 허가의 형태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의 키포인트를 보시면은요. 자, 여기에 허가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쵸? 자, 허가라는 말하고 비교를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가입니다. 자, 그래서 허가와 인가는 다른 말이다. 먼저 이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1번 문장 보시면 허가 대상은 건물,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이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즉 공사업이죠. 그죠?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걸 공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사업은 제외된다. 그럼 공사업은 허가가 아니란 소리지. 그럼 뭐 해야 된다? 인가. 그래서 허가와 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가를 첫 번째 물어보는 거고, 자, 두 번째 물어보는 경우가 이거예요. 그러면은 허가를 받을 필요 없는 것들. 자, 경미 사유가 되겠죠. 자, 일단은 경미 사유가 되는데 두 번째 형태로 물어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1차 산업이라는 겁니다. 자, 1차는 뭘 말하는 거예요? 농업, 업, 임업. 이런 것들을 1차 산업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런 1차 산업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1차 산업들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건물, 자, 여기에 걸려 있으면 이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더라. 자, 그게 바로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기입니다. 쟁기지라는 거죠. 그죠? 땅을 고르게 해서 뭔가를 심기 위해서 밭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논을 간다든가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지금 논을 만들기 위해서 논에 물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럼 뚝을 쌓아. 그러면 논을 만들기 위해서 저수지에다 뚝이나 댐을 쌓는다면, 그렇다면 이 행위는 개발행위일까요? 개발행위가 아닐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개발행위다, 개발행위 아니다는 의미를 볼 때는 어떻게 파악하면 되냐면 지금 하는 행위를 보면 되는 거야. 자, 지금 논을 만들기 위해서 쟁기질을 합니다. 그러면 논 안에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것은 개발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논을 갖고 계서 논에 물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논에 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뚝을 쌓는 겁니다. 그러면 뚝을 쌓는 행위는, 그지? 뚝을 쌓는 행위, 이걸 생각하면 돼. 그러면 뚝을 쌓는 행위는 뭐 하는 행위예요? 이건 개발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1차 산업을 하기 위해서 뚝을 쌓는 행위, 뚝을 갖다가 쌓는다고 어떤 행위를 하는 거지. 땅 안에서 하는 행위는 개발행위가 아니야. 그런데 땅 바깥쪽에서 뭔가 저 행위를 막기 위해서 뭔가 행위를 한다. 이런 행위는 다 개발행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행위를 하는가를 봐야 돼. 그래서 뚝을 쌓는다든가 댐을 만든다든가 이것은 뭐가 된다? 개발행위. 그러니까 뚝을 쌓는다든가 댐을 만들 때는 저 논을 위해서 하지만 결국은 행위 자체는 개발행위이기 때문에 뭘 받아야 되겠어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런 걸 조심해야 돼. 그게 이제 응용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난복구, 재난수습에 응급조치 나왔는데, 자, 응급조치라는 말이 나오면은 여기서 뭘 해야 된다 했죠? 신고죠? 몇 개월 이내 신고한다? 1개월 이내 신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1개월이란 말이 없고, 그냥 신고한다. 그러면 맞는 문장이라고 그랬죠. 자, 네 번째는 개발행위에 대한 기준 면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개발행위 기준 면적은 미만입니다. 미안하다 그랬죠? 그럼 미안하기 때문에 이때는 농공관리 3만 미만, 보보 5천 미만, 그리고 나머지는 1만 미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건물 토를 허가를 해줬으면
가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준공검사야. 그러면 준공검사는 가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잘 됐으면 이제 뭐 하겠어요? 박수 쳐주면 돼. 잘했습니다라고. 그럼 허가한 대로 실행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걸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잘했습니다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토지 분할, 물건 쌓기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 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고 또 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 물건 쌓는 것은 확인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데 토지 분할은요. 등기부 봐야지. 그렇지? 눈으로 가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자, 허가 제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조심하셔야 되죠. 허가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내가 허가를 받았으면 좋은 거잖아. 자, 근데 심의를 안 하고 허가를 해주면은, 자, 안 좋은 거다, 더 좋은 거다? 더 좋은 거다. 그러니까 심의를 안 하고 허가 주면 더 좋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심의를 안 하고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있었죠. 그죠? 자, 제가 1, 2차 동차하신 분들 꼭 기억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심의 안 해도 되는 거. 이것은 우리 지역의 짱이 하려고 하는데 전문가가 못하게 하면 막혀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막혀버리면은 결국은 내 정치 생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 지구단위. 특산품계에. 자, 두 번째는요. 유치하는 거. 성장관리계. 자, 두 번째 문장은 뭐가 있느냐 봤더니요. 농어촌은 개발해야 돼, 안 해야 돼? 계속 농어촌으로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농어촌이어야지. 자, 세 번째 문장에서는요. 이미 심의 거쳤어. 그럼 또 심의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래서 심의를 이미 거친 경우. 그렇죠? 자, 그리고 2차 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다 그랬죠? 자, 첫 번째로 구성될 수 있는 경우가 뭘 전제시킬 수 있는가 봤더니 바로 우리가 뭔가 어떤 행위를 갖다가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행위들이 있다 그랬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뭔가 우리가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산림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위험을 막기 위해서 사방법 관련된 문제, 자, 그리고 이미 영향평가가 통과가 돼버렸어. 그죠? 그게 교통과 관련된 문제, 환경과 관련된 문제, 산사, 교환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이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한을 할 때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지. 그죠? 허가를 제한하면 안 좋은 거야. 근데 심의를 안 거치고 제한해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은 심의를 안 거치고 제한할 수 없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뭘 거쳐야 돼요? 심의를 거치고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렇죠? 자, 그 3년 동안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총 5가지가 있었죠? 자, 첫 번째는 수목, 우량농지. 자, 두 번째는 환경, 경관, 국가유산이라고 그랬죠? 자, 세 번째 형태는 계획. 자, 네 번째 형태는 지구.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기반시설 뭐라고 그랬어요? 부담구역입니다. 개발 및 또 관리구역 아닙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래서 요 5가지 유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5가지는 심의 거쳐서 몇 년? 3년. 자, 근데 심의를 거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심의를 거치느냐?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심의를 거친 거가 그랬잖아. 그래서 명분의 근거가 심의야.
근데 여기에서 이것들은 이제 명분을 다 거쳤는데 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도 시기가 아닌 경우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자, 얘들은 명분이 끝났는데 이 세 가지가 문제고 얘들은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그랬지. 그게 몇 년이라 그랬어요? 2년. 근데 이들은 뭐 없이? 심의 없이. 알겠죠? 그래서 심의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 요 문장을 여러분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 그래서 비교를 꼭 해야 돼. 허가할 때는 심의 안 거치고 할 수 있어. 그럼 더 좋아. 제한할 때는 심의 안 거치고 제한하면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의를 거쳐서 제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요 지구 때문에 그래. 공부를 이제 많이 하다 보면은 여기도 지구가 있거든. 여기도 지구가 있거든. 지구 그러면 심의 안 거치잖아.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허가를 받을 때는 심의 안 거칠 수 있어. 그러나 제한을 할 때는 무조건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6번 문장을 정리하셔야 돼요. 출제 잘 주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성장관리계획이 나오는데 성장관리계획은 유치한다 그랬지. 그래서 제가 유치 그러면 생각나는 것은 교도소 유치 생각하면 된다 했죠? 그럼 교도소는 어디다 만들어야 되냐? 관, 농자, 사람이 없는 곳이. 그러면 사람이 없는 곳에다가 지정할 수 있다가 되고 완화가 되는 겁니다. 자, 완화되는데요. 완화되는 전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완화된다 했지. 건폐율과 용적률. 근데 이때 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그 외 보전 빼고 이렇게 본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 대해서는 얼마냐? 50%. 나머지는 30%. 자, 용적률은 1이 오세요. 125%의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나머지는 없어요. 나머지 지역은 똑같이 그 지역에 맞게끔 용적률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용적률을. 자, 그래서 여기서만 완화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공공시설 기속인데, 공공시설 기속은 행정청이 주어냐, 비행정청이 주어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행정청이 주어면은 무조건 무상. 비행정청이 주어면은 반드시 찾아야 될 게 뭐예요? 종래 폐지라는 글자를 반드시 찾아야 돼. 이 글자가 있으면 뭐가 나온다? 상당한 범위 내에서 무상. 그래서 유상이라는 말은 절대 나올 수 없다. 자, 요걸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본은 지금 8개 제가 적어 놓은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다음에 제가 옆에다 사이드로 적어 두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정리를 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시험을 보려면 그 사이드까지 정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기본 8개도 모르는데 사이드만 알고 있어. 그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8개 기본을 전제로 놓고 그 사이드가 어떻게 사이드가 나오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11번 문제 봐보세요. 11번 문제는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데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문제에서 기억번을 보시면 이렇게 됐네요. 도시군 계획사업에, 자, 여기서 딱 본 순간에 도시군 계획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공사업이지. 공사업은 인가야, 허가야? 인가야. 그러니까 뒤에 허가란 말이 나오면 안 되겠지. 근데 뒤에 뭐가 나와 있어? 허가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틀렸다는 사실 알면 되죠. 자, 두 번째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아닙니다. 자, 우리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땅이 부족한 거. 자, 근데 땅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여기는 땅이 부족하다. 근데 뭔 땅이 부족한 거예요? 기반시설을 만들 수 있는 땅.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도 개발행위 허가는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은 우리는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제출 서류가 뭘 제출해야 되느냐? 조, 경, 환, 위, 기 5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돼. 근데 개발 및 또 관리구역에서 조, 경, 환, 위, 기 중에 마지막에 있는 기반시설 설치는 작성할 수가 없어. 거짓말로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은 절대 개발행위 허가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개발 및 또 관리구역도 개발행위 허가가 된다라는 전제를 깔았잖아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조경환 위기를 작성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근데 개발 및 또 관리구역에서는 땅이 부족하니까 기반시설도 작성을 못 하는 거야. 그 모순이 생기겠지. 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잖아. 바로 여기다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모순이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봤더니 여기서 기반시설 관련돼서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면 모순이 안 생기겠습니까? 모순이 생겨버리겠습니까? 모순 생겼잖아. 그러니까 틀렸지. 모순이 안 생기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디귿번은 재난수습을 위한 뭐 나와 있어요? 자, 바로 이 응급조치가 보여야지. 응급조치 그러면은 허가야, 신고야? 신고. 그럼 맞아요. 그죠? 자, 근데 앞에가 개월수가 나와 있어. 근데 여기다 3개월이라고 적일 수도 있고 2개월이라고 적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없다면 그냥 맞는데 하필이면 또 개월수를 써놨으니까 또 개월수도 맞춰야 돼.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그러니까 이 문장은 옳은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리을번 문장 봐보세요. 성장관리 계획 내 계획관리 지역에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성장관리 계획에서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은 건폐율도 완화시킬 수 있고 용적률도 완화시킬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뭘 완화시켰어? 용적률을 완화시켰잖아. 그럼 계획관리 지역만 용적률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획관리 지역이 아닌 다른 것이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 그랬죠. 그리고 그 계획관리 지역은 몇 %예요? 125%. 그러니까 숫자에 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앞에 문장을 보고 숫자로 가라 그랬죠. 그럼 계획관리 지역에서 125% 맞습니다. 근데 125 써놓고 앞에다가 성장관리계획 이렇게 써놓으면 X가 된다는 거야. 그렇게 출제된 바 있었죠?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미음번입니다. 건축물의 배치, 색채, 높이도 나오면서 뭐 나와 있어요? 건축선이 나와 있어요. 그럼 건축선 그러면 지금 우리는 국토계획법이죠. 국토계획법에서 제가 건축선은 어디서만 나온다 했어? 지구 단위에서만 나온다 했잖아. 근데 지금 여기 뒤에는 뭐가 나와 있어? 성장관리기 나왔으면 건축선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디귿번, 리을번 두 개만 옳은 문장이겠구나라고 사실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왜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으면 돼. 자, 이제 개발 및 또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이라는 것은요, 바로 땅이 부족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은 지정을 할 때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임의적 지정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필요적 지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은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의 지정은 임의적 지정이니까 지정할 수 있다가 되고, 개발 및 또 관리구역 지정은 지정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이 왜 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냐면은 기부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지. 그렇죠? 기부는 아무 데서나 받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딱 정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강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완합니다. 근데 그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는 걸 전제로 봤을 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는 것은 용적률 최대한도 몇 %죠? 50%에서 강화시킨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응용 문제 하나 볼까요?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완화가 나오면은 X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완화가 절대적으로 안 나오느냐? 그렇진 않지. 개발밀도 관리구역도 완화라는 말, 해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5글자가 떴을 때. 그 5글자가 바로 주기적 검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기적 검토라는 5글자와 함께 완화, 해제 이 말 나오면 맞는 문장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장이 떴을 때도 있다는 사실 전제로 깔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몇 년이 나오는데 2년이 나오면서 몇 프로가 나와요? 20% 나와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2년이 안 나오면서 몇 프로가 나와요? 20%가 나와요.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데요. 그럼 그 지정은 누가 지정한다 했죠? 육장. 시군수가 지정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육장이 지정을 해. 그럼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육장이 지정을 한다?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육장이 지정하니까 당연히 누가 안 나올 수 있다? 도지사가 나오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지 않는다. 이거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도지사라든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무조건 X가 되는 거야. 그렇죠? 자, 하지만 기준 그럼 뭐가 나와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 나와야 된다고. 이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 대신 도지사는 절대 나올 수 없다. 자,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옳은 거 틀린 거 물어보면은 일단 슬쩍 도지사 있는가 봤다. 도지사 있으면 X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운 좋으면 그게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발밀도는 2년이 나오는데 기반시설 부담은 2년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것과 연결시키면 된다 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수립은 몇 년 이내 수립해라? 1년 이내 수립합니다. 안 하면 1년 다음 날 해제되니까. 그러면 1년 다음 날 해제된다는 것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나오는 말이야.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2년이라는 말이 안 나오겠구나. 여기서 1년에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연결시켜버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20%가 나오는데, 자, 20%는 어떻게 20%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20%라고 그랬죠? 개발행위 건수, 인구, 증가율. 이 말이 나오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나머지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다. 자, 또 하나.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 없습니다. 먹튀한다 그랬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단, 둘 다 의견 안 듣고 의견 듣고 이런 차이점은 있지만 공통점이 있어. 시군수인 육장이 지정하니까 그 육장은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래서 심의는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심의. 대신 심의는 육장이니까 중앙심의 거치면 안 되겠죠? 지방심의 거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의 차이점의 형태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땅이 부족한 거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돈이 부족한 거야. 그럼 이 둘이 같이 공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외의지역입니다. 중복이 안 된다는 거. 이것도 자주 출제했던 문장이죠.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부가대상 기준은 얼마예요? 200제곱미터 초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공부를 했는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관련되면 내가 기부를 해야 되잖아요. 기부를 할 때 최소 얼마는 해야 된다 했어요. 그렇죠. 10만. 이게 떠올라야 된다면 최소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이거 10만이구나.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리고 200제곱미터 초과된 신축과 증축에서만 할 수 있어. 그럼 리모델링 해? 못해? 못해. 아시겠죠? 증축하고 신축만 가능하다고. 200제곱미터. 그러면 자, 최소 10만 원 이상이라고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연결시킬 수 있는 게, 그러면
얼마면 되니? 라고 물어보니까 300만 원 내놔, 400만 원 내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300만 원 내라, 400만 원 내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몇 개월이나라고 그랬어요? 2개월이네. 2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 했지? 사용, 승인, 신청, 일까지 납부하라 그랬잖아. 이게 인식이 돼 있어야 돼요. 또 기반시설 부담구역 물납 가능하죠? 그럼 물납인데 금액을 초과할 수는 있어 없어? 없다 그랬지. 땅을 300만 원짜리 줬는데 원래 줘야 될 돈은 200만 원이야. 그러면 국가에서 100만 원 줘야 된다 그랬잖아. 자, 그 다음에 회계가 되는데 그 회계는 무슨 회계해야 된다 했어요? 특별회계라고 그랬죠. 이런 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 공부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그죠? 이제는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1, 2차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공법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시간 없어, 이제 드디어 왔잖아. 6, 7, 8, 9. 그죠? 지금까지 기다려줬잖아. 응? 그동안 천천히 하면서 이 정도만 하세요. 조금만 하세요. 조금만 하세요. 하면서 계속 기다려왔잖아요. 이제는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이제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지, 그지? 내가 떠먹여줄 수는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야. 그러면 이런 전제를 여러분들이 딱 판단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반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개수와 관련돼서 슬쩍 지나가는 문제로 제가 이야기했던 문제인데, 의료시설인 경우에는 의사들은 뭘 해야 된다 했죠?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0.9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자, 관광은 언제 가야 된다 했지? 수능 끝나고 그 나이는 몇 살? 19살. 그래서 1.9. 그 다음에 위락시설은 언제 가야 된다 했어요? 성인 될 때. 근데 성인이 20살인데 20살에 가면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그 1년 뒤에 가라 그랬잖아. 2.1.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물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숙박시설 물어봤었죠? 숙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1박 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1.0. 그리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일상적인 시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3.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그게 2배라고 그랬죠? 1.6.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생각을 하는 말이에요. 보면서, 위락시설 지나가다가 위락시설 봤어. 저거 21살에 가야 되는구나. 그치? 그래서 2.1이구나. 이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전제를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배웠던 게 청문이었고, 청문은 구청장도 청문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청문의 대상은 뭘 할 수 있느냐? 이용. 이용은 두 가지 배워. 인가, 허가. 그러면 청문을 하는 이유는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취소하기 전에. 그래서 인가, 취소, 허가, 취소. 그런데 인가를 하려면 지정자를 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시행자, 지정, 취소.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온다 했잖아요. 인가 취소, 지정 취소, 허가 취소. 자, 그럼 이제 12번 문제. 국토개법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그죠? 국토개법 마지막 문제. 그래서 제가 익힘장 12번째. 똑같이 지금 숫자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익힘장 꼭 시험 문제처럼 여러분들이 보라는 의미야. 그래서 다행히도 거기에서 걸리는 문제는 틀리지 않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일단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관한 내용입니다. 자, 기억번 봐보세요. 지금 현재 도시지역이 주어예요. 그리고 뒤에 봤더니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하여야 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설치가 곤란한 곳이 되는데,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는 소리는 지금 이미 개발이 다 돼버렸다는 소리입니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땅이 없다는 거야. 근데 녹지지역은 땅 많잖아. 그러니까 이 도시지역이라고 다 말하면 안 되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 상, 공만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 녹지지역은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요거 조심해야 된다. 여기 땅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문제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 지정 기준 나오면은 기준 나오면 누가 나와야 돼요? 장관 나와야 되죠? 근데 이건 장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야, 기반시설에. 자, 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딱 하나밖에 안 배웠어. 뭐? 대학. 대학 외에는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대학 외, 이 고등교육법이라는 학교 이 자리에 이것 말고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전부 맞는 문장이 되는 거야. 왜? 대학이 곧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이라고 써주면 훨씬 편하지만은 고등교육법 학교로도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연결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곧 대학이다. 그러면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맞네. 자, 디귿번입니다. 광역시장은, 자, 광역시장은 육개장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 그죠? 그럼 여기는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육개장 들어가잖아요. 도지사는 그럼 어떻게 된다고? X라고. 볼 것도 없이 X가 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러면은 역시 X가 된다고. 기준 외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자, 뭘 해야 돼? 광역시장은 지정 하회한다 그랬잖아. 뭘?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오는데 뭐 했어요? 완화. 그럼 끝난 거예요. 알겠죠? 강화 그러면 X가 되지만 완화되면 무조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야.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장에 고민할 거, 뭐 개정으로 인하여 이런 것 갖고 뭐 신경 고민할 거 없단 말이야. 그냥 뭐 했는데 완화됐으면 되는 거지. 자, 리을번입니다. 동일한 지역의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자, 미음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나오는 숫자가 있는데요. 그때 연도가 나오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년. 1년 이내 수립하면 1년 다음날 해제된다고 그랬죠? 여기 1년 문제잖아. 자, 그럼 여기도 니은, 디귿 두 개만 옳은 문장이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의 12문제 내용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다 나오면 좋겠지. 그지? 자, 이제 건축법이에요. 건축법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하는 것은 건축법의 용어 정리입니다. 근데 이 건축법의 용어 정리를 보게 되면은요, 지하층은 층고 2분의 1 이상이 지표하, 땅 아래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주요 구조부 잘 보세요. 내, 기, 바, 복, 지, 주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요 기둥이나 바닥이나 보 앞에 수식어가 붙어서 가끔씩 출적돼. 무슨 기둥, 무슨 바닥, 무슨 보. 그러면 아니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고층은 몇 층? 30층 이상이거나 얼마죠? 120m죠? 그래서 또는입니다. 자, 이 중에 초고층, 중초고층 나누는데 초고층은 얼마예요? 50층 이상이거나 얼마입니까? 200m 이상이죠? 그래서 또는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다중이용건축물과 준다중이용건축물 둘로 구분을 하는데 다중이용건축물은 5천 이상이고 준다중이용건축물은 1,00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000 이상이냐 5천 이상이냐 다중이냐 준다중이냐 나눠집니다. 하지만 5천이 넘어도 준다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잠잘 일이 없는 곳이지. 그렇죠? 그래서 교, 장, 위, 관, 노, 운 준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1,000 이상이면 5천이 넘어도 다 준다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층수가 몇 층 이상이면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뭐다? 다중이다. 아시겠죠?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이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인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교장이 관로 운도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다중.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보시면은요, 동식물원이 있어요. 근데 동식물원은 다중도 아니고 준다중도 아니야. 근데 16층 이상이면 다중. 자, 그리고 특수구조 건축물은 3m 이상 돌출되거나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인 경우, 이게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13번 문제는 용어 정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기업번 봐보세요. 바닥. 근데 바닥인데 무슨 바닥이라고 안 나왔죠? 그러면 돼.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최하층 바닥을 포함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X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외했으니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바닥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바닥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한다. 맞네요. 근데 저기다가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한다 그러면 X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층 건축물 나와 있습니다. 고층 건축물은 딱 두 가지 숫자가 나옵니다. 30과 120. 자, 이 숫자를 본 순간에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고층 건축물이 나왔다 그러면은 숫자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숫자가 나오면은 합치는 건지 또는인지 이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요 문장이 중요한 거야. 그렇죠? 이거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나. 알겠죠? 그러니까 숫자 본 순간에 이거라는 글자가 눈에 확 띄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봐야 될 숫자를 먼저 봐야지 확 띄는 거고, 그렇지 않고 다른 거에 반해 있으면은요, 우리 콩깍지 씌운다고 하잖아, 눈에. 그치? 저 사람이 좋으면은요, 아무리 다른 사람 데려다 놔도 안 좋아. 이게 풀려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는지를. 그러니까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보려면 이게 눈에 콩깍지가 풀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순간에는 어떻게 된다고? 옆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가장 여러분들 속이는 게 숫자예요, 숫자. 그렇죠? 숫자. 숫자가 여러분들의 눈에 콩깍지를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맞으면 그냥 맞는 것처럼 막 보여버려. 이거 조심해야 돼. 자, 디귿번입니다. 자, 디귿번인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인데 뒤에 봤더니 얼마 나와 있어요? 층고의 2분의 1이 나와 있죠? 그죠? 층고는 윗면부터 윗면까지라고 그랬잖아요. 2분의 1 이상이 어디로 들어가면은 땅 속에 들어가면 그걸 뭐라고 한다? 지하층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자, 리을번 잘 보세요. 무슨 시설이에요? 장례시설이 뭐 한대요? 다중이용 건축물이 돼요. 자, 그러면요, 장례시설이 다중이용 건축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16층 이상이어야 돼. 16층이 안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왜? 여기는 숫자 5천이 넘어도 준다중이니까. 봤더니 몇 층이 나와 있어? 10층. 그러면 10층이 나오면은 장례시설은 절대 뭐가 안 된다? 다중이 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16층이 나와줘야 다중이 되는 겁니다. 이 앞에 숫자는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교, 장, 위, 관, 노 이 문장이 여기에 나와 있다 그러면 무조건 16층 이상 나와야 된다. 동식물원이 나와 있다 16층 이상 나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미음번이죠. 기둥과 기둥 사이는 특수 구조 건축물이 되려면 몇 메타 이상이라고 그랬죠? 20m 이상. 자, 그러면 역시 여기도 기역, 디귿 두 개만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자, 이제 건축법이 우리가 적용된다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건축법은 대한민국 땅에 있는 건물들에서는 건축법을 적용을 합니다. 근데 그 건축법을 적용하는 그 대상은 뭐냐? 건축물이야. 공작물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되고, 그게 지하에 있던 고가에 있던 불문한다 그랬죠? 하지만 이렇게 생긴 것이
건축법에 적용이 안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무슨 법에 적용 안 된다고? 건축법에. 그러면 건축법에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야. 용적률도 적용하네, 건폐율도 적용하네, 높이도 적용하네, 모든 대지, 도로 관계도 적용하네, 다 적용 안 하겠다는 소리야. 그게 뭐냐? 문화유산, 철도시설, 철도 역사는 빠진다 그랬지. 그리고 톨게이트, 간이창고, 수문주역시입니다. 자, 이때 간이창고는 컨테이너인데요. 이동이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 땅속에다 박아놔 버리면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이 나오는데, 공작물은 우리가 암기 형태로 해놓은 것이 이옹담, 사기장광, 오태, 육골굴, 팔고, 지하 30조부터 숨었다. 이렇게 했죠? 이게 다 넘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암기 내용을 여러분이 써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건축물과 분리돼야 된다고. 자, 세 번째는 1번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면, 동 또는 읍이 아닌 곳 있죠? 또 동이나 읍에 속하더라도 500인 미만이면, 그죠? 500인 미만이면 이때는 건축법이 적용 안 된다, 건축법이 완화된다. 완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화된다는 것은 100%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몇 개만 빼겠다는 겁니다. 그 몇 개 빠지는 것이 대지, 도로, 건축선, 그리고 방화야. 아시겠죠? 그러면 대지와 도로나 건축선, 방화 이 네 개만 빠져. 그 외에는 안 빠져. 그럼 당연히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제외된다는 거죠? 여기는 적용 안 된다는 거. 완화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3번 비교 잘 하셔야 돼요. 자, 4번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죠? 자, 신축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거나 아니면 원래 있었는데 없애는 방법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해체하거나 철거하거나 멸실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기존보다 더 크게 만들면 신축. 자, 근데 증축은 아무 일도 없어. 그냥 기존 건축물 늘리면 증축입니다. 그래서 늘리면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무 일 없이 그냥 늘리면 나오면 무조건 증축이야. 자, 개축이나 재축인 경우에는 개축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해체나 철거물이 나올 거고, 그리고 멸실은 하늘의 형태에서 이루어지는 재축은 하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멸실의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자, 그래서 결국 개축, 재축 비교하시는데 이건 동일한 범위죠. 이전은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자, 조심하세요. 같은 대지입니다. 아시겠죠? 같은 대지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수선은 우리가 8가지가 있었지. 그쵸? 자, 주요 구조부 형태로 내기, 바보, 지, 주. 그리고 나서 경마. 총 8가지가 있었어. 그 8가지에 4가지의 유형이 있었죠. 증설, 해체, 수선, 변경. 근데 증설, 해체는 숫자 상관없이 한 개만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고 그랬고, 수선, 변경은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랬지. 내기 보지 마, 3. 그래서 여기서만 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내력벽과 마감재는 30 이상, 기둥, 보, 지붕틀은 각각 3개 이상. 수선, 변경에서 나온다 있습니다. 자, 용도 변경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인데, 단독주택인 경우는 진짜 단독주택, 그리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기숙사.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죠? 다시. 자,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진짜 오리지널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그죠? 공간. 그리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건 일종이죠. 일종 근린생활이 있어요. 제1종 근린생활은 뭐가 나와 있었어요? 원으로 끝난다 그랬잖아. 근데 원으로 끝나는데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었지. 그게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동식물원. 동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다음에 병원. 의원은 일종 근린생활시설인데 병원은 의료시설에 있어. 그 병원에서 빠지는 게 뭐 있어요? 동물병원. 동물병원은 근린생활시설 들어간다 했죠? 300 미만 1종, 300 이상은 2종.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학원입니다. 학원은 교육시설이야. 근데 교육시설이 아닌 학원이 두 곳이 있었죠. 무도학원, 위락시설. 그리고 운전학원, 자동차시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장례식장과 그리고 묘지 관련해서는 서로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에 포함되는 게 있었죠. 뭐죠? 동물. 그리고 기타 시설로서 동식물 관련 시설 나와 있었죠. 동식물 관련 시설은 식물을 키우고 죽이는 곳이야. 그러니까 뭐 축사라든가 재배한다든가 아니면 도축장. 그게 기타 시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문장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용도 변경 형태가 순서가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그때 산업은 묘지 장례식장, 문화 집회는 문화위의 관종, 영업은 운수위가 판다. 의사 교육복지는 의사, 노교수, 야영. 그리고 근린, 주거 업무, 그리고 기타인데 근린은 일종이죠이고 주거는 단독 공동, 업무는 오피스텔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타는 동식물 관련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로 가면 허가, 밑으로 가면 신고, 옆으로 가면 변경, 신청. 그런데 의료에서 나가고 노유지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있다고 그랬죠? 동일 용도인 경우에는 신청도 할 필요 없다. 또 하나 문제는 근린길인데 근린길인 경우에는 변경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사용 승인. 허가든 신고든 상관없다고 그랬죠? 근데 5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건축사 설계인데 이때는 뭐만 된다 했어요? 허가 대상만 해당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용도는 복수로 용도 변경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수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건축법령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나와 있네요. 기업법 보세요.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 자, 철도 역사 아니지. 그러면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들어가도 적용하지 않는다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도 맞고, 건축법상 땡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래도 맞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도 맞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자, 니은번은 전화 설비, 승강기, 피레침, 국기계양대. 자, 이런 것은 건물 만들 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건축 설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니까 5m 옹벽 나왔네. 그러면 이 옹담 2m 넘었죠. 그럼 뭐 해야 된다고? 신고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 더 찾아야 돼. 분리됐는지 분리되지 않았는지. 자, 분리라는 말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그럼 맞지. 분리가 없으면 틀리는 문장입니다. 자, 리을반은 이전입니다. 이전은 주요 구조를 끝났죠? 근데 이것도 축제할 수 있어요.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다른 대지로 이렇게 축제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요거 고치면 같은 대지입니다. 자, 그리고 숙박시설은 운수기가 판다. 영업시설이죠. 자, 수련시설은 보세요. 의사, 노교수, 야영 할 때 교육시설이었죠. 그러면 영업시설에서 교육시설로 가면 어떻게 됐어? 자산 전문 영교잖아. 밑으로 내려갔네? 그럼 뭐 해야 돼? 신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지. 특별시장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나오는 경우는요, 어디서만 나오냐면, 허가를 할 때,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허가를 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한다 그랬지. 그거 외에는 절대 안 나와. 그러면 용도 변경인 경우에도 이건 건축 허가가 아니잖아.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에서 용도만 단지 바꿀 뿐이잖아. 이 정도는 누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시군구청장 나올 때 항상 특별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나온다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옳은 문장과 관련되어 있는 문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때 기억번은 옳은 문장이 되겠죠? 그러면 3개가 옳은 문장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리를 하실 때는요, 내용 자체가 이게 맞다 틀렸다라는 문장도 중요하지만 어디가 틀렸는지 그리고 뭘 또 바꿔치기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감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오늘 부분 건축 허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